중정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대신에게 전교하였다. 내가 요즘 대간의 상소에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어서 화합하지 않는 정상의 말한 것을 보고 지극히 놀랐다. 내가 덕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조정에 어렵고 큰 사업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느라고 먹을 겨를도 없이 지내온 지 10여 년 동안에 재변이 그치지 않고 민생이 고달프니 내 마음의 근심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신은 조정에서 화목하고 만민은 초야에서 화목하게 하여 사람이 화평하고 사물이 화평하여 천지의 화가 응하게 하고자 하였다. 근래 조정의 일을 보건대 나는 불화한 일이 있는 것을 모르겠으나 대간이 된 자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내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논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대간이 어찌 감히 조정의 상하가 믿지 않고 묻 신료가 서로 의심한다는 말을 낼 수 있겠는가. 내가 착하지 못한 몸으로 궁궐에 깊이 거처하여 조정의 시병을 모르면 대신이 된 자가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잇고 공을 위하여 살을 잇고서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조정의 병폐를 밝게 가려서 그 병이 고질이 되기 전에 고쳐야 할 것이다. 병이 깊어지면 편작일지라도 고치기 어려우니 나는 큰 병에 편작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이 그 병폐를 알면서도 나에게 말할 것 없다고 한다면 이는 내가 정성으로 대신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그럴만 하다고 하겠으나 이미 대신의 직임에 있다면 조정의 병폐를 알면서 말하지 않는데도 어찌 그 책임이 없겠는가. 참으로 병폐를 몰라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의 일을 염려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조정의 병폐와 사습의 어그러짐을 아는가 모르는가. 대간이 논한 바로 보면 조정이 화합하지 않은 꼬투리가 이미 드러났는데 대신은 목을 움츠리고 보고만 있고 논란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대간이 나라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마음을 다하여 임금을 돕는 도리이겠는가. 역시 조정의 행복은 아니다. 대간이 상수하여 신하가 불러하여 원분하고 괴쟁하여 쇠란한 옛일을 두루들어서 오늘날에 견주고서 이르기를 무 사람이 노여하고 시기하여 때를 지어 비방하여 위태롭게 하고 마구 헐떠드며 날마다 선동하므로 보고 듣는 사람이 현혹되어 마음이 옮겨진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과 변변치 못한 자가 뒤 섞여서 충언과 참소가 어울러 올라가니 시비가 혼잡하고 회의가 혼란하여 그 어그러짐이 극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기를 혹 그런 것을 지키고 이 지뢰를 따르는 선비가 나와서 그 사이에서 말하는 일이 있으면 망령되고 경박하여 절조가 없는 무리들은 제 정상이 드러나고 행적이 손상될 것을 싫어하여 비언과 사의로 대신을 현욕하고 임금을 의욕하게 하는 자가 흔히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대간이 한 사람을 논하여도 그 사람이 문득 위험한 말을 만들고 혹 사사로운 혐의 때문이라고 꾸며서 말하여 헐떠더 어리석고 이로운 것만 즐기는 자들이 정론을 끓이고 공의를 싫어하여 함께 어울려서 선동하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여 사슬을 꾸미며 미워하고 울분하는 것이 마치 큰 종기가 난 것과 같다. 이것은 엄양이 서로 다투어 순하지 않은 증음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론이 이어나는 것은 어그러지고 분란하여 화합하지 않는 소치이다 하였다. 이것은 조정의 대소 신료를 가리켜 다 그 소인의 정상이 이러하다고 의심한 것인데 상하가 서로 의심하고 동료가 서로 시기하고 모두가 의심하고 어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 때문에 생기는 조정의 화단을 장차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소위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어진 사람이고 누가 변변치 못한 자이며 누가 충신이고 누가 참신이며 누가 경박하여 행실이 없는 자이고 누가 문득 위험한 말을 만드는 자인가? 경등이 어음이 분별하지 않으면 조정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참으로 없는 일인데도 이렇게 말하였다면 위는 반드시 아래를 의심하고 아래는 위를 믿지 않을 것이니 상하가 괴리하고 동료가 서로 시기하여 조정이 어지러워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대간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냈는지 나는 마음 아파 견딜 수가 없다.
곧 논하지 못하고 여러 날 미루어 온 것은 그늘에 곧 나라의 과시가 베풀어질 것이므로 의논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경등은 시비를 밝게 가려서 조정을 안장시키라. 오늘 내가 묻는 뜻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조정의 병폐를 주에다 아뢰어 트럭만큼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갔다.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라. 조정이 불화하다는 것은 신이 참으로 그 까닭을 모릅니다. 이른바 불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야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이란 대간을 가리킨 것이다. 대간의 바늘에 있는 자는 고고한 글만 읽고 세상의 변천을 보지 않아서 그 배운 것을 곧바로 행하려 하니 이것은 대개 고금의 학자가 세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부를 상의해서 행해야 하는데 근래 경석에서 그 말을 저지하여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때문에 일체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행이 크게 어질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가 크게 악하다는 것도 알 수 없으니 아주 버리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일찍이 조치한 일이 없고 문학의 직임에만 있었으니 논박받은 것은 신도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 행을 논박한 까닭이 온당하지 못하기는 하나 신등이 그 온당치 못한 것을 말하면 아마도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말하지 못합니다. 재상과 임금은 대간의 말을 막아서 못하게 해서는 안 되나 그 폐가 또한 무궁할 것이며 상께서 경동하시지 않으면 시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한번 제 말을 냈는데 혹 그런 것을 바로잡으면 문득 이류로 지목하여 당류의 일로 말하는 것은 그 폐가 장차 무궁할 것이니 상께서 진정하시게 힘쓰셔야 하고 재상들도 끓여서 지나쳐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상시의 언론이 맞지 않고 같지 않은 것을 불화라고 하는 것은 그릅니다. 어떻게 꼭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에 초야에 원망하여 다투는 백성이 있다 하였으나 초야에 어찌 그런 백성이 있겠습니까? 이는 신이 모르는 바입니다. 조정에서 언론이 같지 않은 것을 어찌 다 어그러져서 다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의 말은 격절해야 마땅하니 오직 진정하게 힘써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반드시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면 무오년의 일과 같아질 것이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진정하게 힘써야 합니다. 이 성은의 소위는 진정하려 하지 않고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이는 학식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힌다 하여 죄주려 한다면 신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예조판서 권균이 아뢰기를 근자의 과연 의논이 분분하였습니다. 대신이 업 건백하여도 아랫사람이 온편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아랫사람의 건백의 대신 또한 어떻게 죄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서로 상의하여 돕는 것인데 이것을 불화라고 한다면 신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또 이러기를 군자와 소인의 진태를 밝게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 신은 어떤 사람이 군자이고 어떤 사람이 소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자와 소인은 워낙 확실하게 잭할 수 없습니다. 이 행의 일은 공론이 옳다고 하지 않으나 하루아침에 나라를 그르칠 소인이라고 내치는 것을 마음에 온편치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명의 세상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처럼 얻기 쉽지 않은 사람을 내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의논이 많습니다. 이 성은의 소에는 지나친 말이 있으나 온당한 말도 있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을 내어 천하의 법이 되게 하는 것은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사를 하도록 그 소견으로 집착하는 의논이 있다면 이제껏 지켜온 법을 고쳐가면서 그 경박한 의논을 다룰 수는 없으니 유구히 진정하는 것이 워낙 마땅합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언행을 살펴보면 군자 소인은 어찌 가릴 수 없으랴마는 권균의 말이 이라는 이 몇 마디 말로 그 사람을 살펴보면 권균의 사람됨도 알만하다. 권균의 말이 이러하면서 스스로 제 말이 소인이 말이 된다는 것을 모르니 이른바 제 악을 가리려 해도 마침내 가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판중주부사 장순손이 아뢰기라. 조정의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반드시 준수할 것이 없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따른다면 성취를 할 수 없고 마침내 나라의 일을 그르칠 것인데 그러고도 불화한다고 말하니 신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상께서 성리의 학문의 뜻을 기울이시고 아랫사람도 경술로 보도하고자 하니
이것은 미상불 옳거니와 어지러이 변경하는 패단이 없다면 될 것입니다. 또 이행의 일은 아주 가깝습니다. 이행은 젊은 나이에 급제하였으므로 신이 그와 함께 일을 같이 할 수 있었거니와 그 마음 쓰는 것이 워낙 비상하였는데 이제 나라를 그르친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 듣건대 이행이 대사관이었을 때 김정 등의 상소를 특별히 논하였던 이 일 때문에 그를 죄주고자 하여 사론이 바야흐로 벌떼처럼 일어날 때에 이행이 홍문관 부제거로 들어왔고 김정도 동료 가운데 있었는데 이행의 사람됨이 늘 언변이 모자라고 또 마침 병을 앓아서 자주 경련에 입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과 함께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무사람이 비방하여 모두들 이 사람은 평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여 마음 쓰는 것을 착하지 않다고 지목하여 헐뜯었으나 어찌 참으로 나라를 그르치는 소인이겠습니까? 대제대간이 논하는 것이 연어 일이라면 낱낱이 조정에 물어 뒤에 가부를 정할 것은 없겠으나 군자 소인을 진퇴할 때라면 좌우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종조의 민효증이 이창신을 소인이라 하니 성종께서 좌우의 대신에 묻기를 민효증이 이창신을 소인이라고 지목하는데 참으로 그러하냐 하셨습니다. 대저 인물을 진퇴하는 데 있어서는 워낙 이와 같이 가부를 상의해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용렬하기는 하나 올해 시종 노릇을 하였고 또 대간에도 출입하였는데 법사에 서로 탄박하더라도 담소나 희약으로 하였으며 오늘날같이 기색이 불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패단은 마침내 반드시 선유가 서로 헐뜯기에 이를 것입니다. 하고 좌찬성 김전이 아뢰기를 시론을 보건대 조금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데가 있으면 옛 사람처럼 가부 상의하기를 힘쓰지 않고 몇 마디 말하는 사이에 의향이 혹 다르면 문득 불화라 지목하여 이류로 의심하니 이 때문에 잘 공격하고 잘 허야하는 것이 삼수갑선의 사수와 다름이 없으니 어찌 완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형의 사람됨은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서 세상에서 존중하는 바이니 하루아침에 저런 악명을 얻었으나 그 사람이 어찌 나라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호접하면서 안당히 아뢰기를 신이 본디 병이 있어 젊은 문신들과 교유하지 못하므로 조정의 시사를 모르니 근간의 상하가 다 3대 1을 스스로 기약하니 이것은 워낙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상께서 잘 다스려지기를 너무 바삐 구하여 경장하는 일이 많으시니 이 때문에 분분한 의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선왕의 성헌에 비추어 진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유청이 아뢰기를 요즘 보건대 김은기 이행이 논박받은 뒤로 인심이 위구하니 불화한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형조판서 심정이 아뢰기를 옛 글을 읽고 옛 도리를 준행하는 자는 누구나 옛 일을 다 준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대신은 옛 것을 참작하고 금세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김은기는 효령과 재행으로 한때 사람들이 존중하는 바인데 무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다 애석해하고 이행도 뚜렷지 않은 일로 악명을 입었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조정의 법에 혹 좁은 데가 있으나 성종께서는 이 법으로 잘 다스렸고 세종께서 요순의 정치를 이루는 데에 쓰신 것이니 지금 이 이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근일 과연 분쟁이 있어 마침내 선유가 서로 위태롭게 하기에 이를 것이니 지금의 계책으로는 조정의 법을 어지러이 고치지 않고 대신에게 맡기면 그런 패단이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우참찬 최숙생이 아래기를 예로부터 도리를 논하는 신하가 있고 이를 말하는 신하가 있고 보필하는 신하가 있고 신진의 신하가 있으므로 언론하는 사이에 혹 화동되지 않는 수가 있을지라도 화동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을 바르어서 조정을 바르고 조정을 바르어서 만민을 바르어야 하는 바인데 만약에 대간의 소 때문에 그 불화를 의심한다면 조정이 더욱 불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군자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송나라 때의 일인데 그때 시비가 위에서 정해지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니 이때 상이 낯빛을 고치고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오늘 의논하는 것은 대개 대간이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 불화한다고 말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논한 것이다. 조정이 불화한 적이 없을지라도
소인이 혹 공동하는 수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대간이 된 자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낼 수 있는가. 그 시비를 정하지 않으면 소인이 반드시 엿보게 둘 것이니 대간은 갈아야 하며 나는 죄주어야 시비가 정해지리라 생각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간의 대우를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세에 끼칠 폐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이른바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옳지 않다. 서두르라도 떨어질 것이 있으니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도리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바쁜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삐 하고자 하다가 달성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대간을 그러다고 여기더라도 뒤에 올 패단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신등은 워낙 무언년과 같은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대간이 하는 일이 지나친 듯 하기는 하나 어찌 죄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제야 좌우가 다 아뢰기라 그렇게 하면 뒤에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대간이 먼저 이런 말을 해서 뒤 패단을 열었는데 대간의 일이 우연한 것이라면 용납하겠으나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아주 중하니 용서할 수 없다. 하매 신용계가 아뢰기라 그 말은 지나친 듯 하더라도 상께서 워낙 용납하셔야 합니다. 소가운데 성종 말년에 재상이 이미 사류에게 유감을 품었다가 폐조에서 드러났다 하는데 이런 말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고 장순선, 김전 등이 같은 소리로 아뢰기라 신용계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라 이를 말하는 신하에 대해서는 언어나 문자에 관해서 다 너그러이 용납해야 하고 적발하여 험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라 모년의 일은 말하기도 참혹한데 대간의 수에 감히 끌어다 썼으니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모년의 일을 끌어다 쓴 것은 더욱 놀랍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라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옳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말이 거짓이 됩니다. 하고 한승부 판년 홍숙이 아뢰기라 대간이 이런 말할 때에 그 말을 격절하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니 예전에는 혹 그 임금은 환제 영제에 견주거나 유왕 여왕에 견주고 혹 조정이 조석지간에 망할 것이요 종사가 경각에 보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 일이 있으며 이런 말은 다 적을 수도 없는데 이제 대간의 말을 적발하여 허물어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장순손이 아뢰기를 성종조의 이측이 아뢰기를 국가가 오직 망할 것입니다. 하니 성종께서 묻기를 어째 그렇게 말하느냐 하심에 이측이 오늘 망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미 망할 조짐이 있습니다. 하였는데 성종께서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이를 말하는 자의 말에 과격한 말이 있더라도 임금은 워낙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최숙생이 아뢰기를 지금 대간이 말하는 것은 제 생각을 곧바로 말한 것일 따름입니다. 상께서 누가 어진 사람이고 누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며 누가 충신이냐고 분부하셨는데 이런 말을 아래에 물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신용계가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 서둘러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나아가기를 빨리 하는 자는 물러가는 것도 빠르다는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잘 다스려지기를 너무 빠르게 바란다는 것은 대개 유심한 자의 병폐를 말한 것이요.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을 게을리 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누가 어진 사람이고 누가 변변치 못한 자이냐고 한 것은 지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지금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런 사람이 없다며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매 이 언어가 아뢰기를 대간이 이 말 때문에 지나치다는 이름을 얻는 데다가 죄책을 가하려 하게 이르렀습니다. 어찌 이미 언책을 맡기고서 그 말의 지나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나쳤다고 생각하면 사기가 이미 풀렸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어 보로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정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대간이 제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하며 최숙생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공론을 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람으로서 건백하는 일이 있으면 대신이 수행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불화한다고 여겨서 말한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아랜바 진정에 힘써야 한다는 말은 상께서 이와 같은 기색을 나타내시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고 이 유청이 아뢰기를 연방의 뜻은 아름다우나 대간을 간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늘 시장에서
유생이 지은 대책 중에 풍파를 비유하여 풍파가 험한 것을 배 안에 있는 자는 모르나 밖에 있는 자는 안다 하고 식구로 비방하여 조롱하기까지 한 것이 있으니 보이의 언론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대관아로서 언책을 맡은 자이겠습니까? 가라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지금 대관은 위에서 이미 재직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신들도 그 소를 옳다고 여기지 않으니 모두 빨리 갈라. 가지 말아야 돼. 진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이제 대관을 가려고 명하셨습니다. 대사 남궁과 지평 이유는 병이 있다여 소에 설명하지 않았고 그늘 비염한 때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 두 사람 어찌하리이까. 모두 하니 전교하기를 두 사람은 갈 수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16번째 기사. 정훈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라 대간이 번갈아 상소하는 데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장차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상께서 먼저 알고 진정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언체기에 있는 자로는 대간이 있을 뿐인데 소장의 말을 적발하여 비난한다면 아마도 원책이 있는데도 대신이 말을 하지 않고서 목을 움츠리고 보고만 있다고 하셨으나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대신이 어찌 아뢰지 않겠습니까? 상교가 지극히 미안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대간이 지나친 일이 몇 번인지 모르겠으며 번번이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은 정원이 아는 바이다. 이제 대신에게 분부한 말은 대신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간이 상소한 뜻을 말한 것이다. 요순의 세상일지라도 당시의 병폐가 없을 수 없는데 지금 어찌 병폐가 없겠는가? 병폐가 있더라도 지금은 그 중에 깊이 거처하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신이 말해야 할 터인데 말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준용 10월 19일 신유 7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더컨대 곧 대관을 모두 가려고 명하셨다니 가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 상들의 말은 다 대간의 말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직분을 넘어서 이를 말한 자도 너그러이 용납해야 하는데 언책에 있는 자를 말 때문에 간다면 그 폐해가 장차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한다는 말을 낸 것으로 말하면 그 폐해가 어찌 끝이 있겠는가? 시비는 내가 다시 말하지 않거니와 대간으로서 어떻게 재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신유 8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정 등이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대신할 연방한 그때 문득 대간을 다 갈라고 명하셨다고 하니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 몰라 지극히 놀랍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상소에 조정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여느 사람일지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데 더구나 대간이겠는가. 상소하기에 이르면 이는 상하가 다 믿게 하려는 것인데 조정에 불화한 일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는가. 만약에 소인이 그 분란을 다행으로 여겨 기회를 엿보고 배반할 마음을 품어서 조정이 불화한다는 말을 빙자하여 그에 따라 동료를 이간하는 일이 있다면 그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두렵게 여겨 대신에게 의논하였는데 대신들도 지금은 조정에 어그러져 다투어 불화한 일이 없다 하고 옥 대간의 소를 그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시민은 이미 판명되었다. 이 소는 워낙 한때 부지를 없는 말이 아니라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데 대간을 갈면 조정이 불화하다는 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다는 뜻을 사람들이 반드시 알 것이죠. 조정이 절로 진정될 것이다 하며 김정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의 상소에는 지나친 말이 많이 있으나 글에 쓰자면 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을 보면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런 배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상께서 먼저 아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패조를 겪은 뒤에는 사림의 화가 참혹하였거니와 선비들이 전에 일에 징계되어 두려워하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데도 상께서 미처 모르신다면 사슬이 쉽게 사람을 현혹할 것이므로 소장으로 발설하여 스스로 마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시종대간이 다들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어그러져 다툴까봐 무슨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전의 일에 징계되어 뒷일을 염려하여 발설한 것입니다. 뜻은 나라를 근심하는 데 있었는데 걸리게 되므로 사기가 이미 상실되었으니 소인이 기회를 엿보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지나친 일은 이보다 더한 것이 전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으며 번번이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은 시종들이 스스로 알 것이다. 이제 대간이 조중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하다고 말하였으므로 보고 듣기 아름답지 않은데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아랫 사람들이 혹 의혹되어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려면 갈아야 된다 하며 4번 아렸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16번째 기사 이조판서 한세환 등이 아뢰기라. 지평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급이 부족한 자가 혹 있는데 어찌하리이까 하니 전교하기라. 뛰어난 사람이라면 작업을 헤아리지 않고서 재수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조급히 성질하는 배단이 있을 것이니 해조는 살펴야 하리라 하였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16 10번째 기사 한스환에게 전교하였다. 조정에서 다들 이 행에게 가자를 주어야 한다고 한다. 예조 참의로 삼은 뒤에 그 가자를 주어야 하리라.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19일 16 11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해 곁에 100기가 있었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사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상소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하여 가르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상소의 10명 한 자는 그대로 거직에 있게 하고 10만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신이 처음에 요중의 소를 보고 아뢰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튿날 마침내 병 때문에 이름을 쓰지 못하였지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 소를 보았더라도 서명하지 않았다면 관여한 것이 안 된다. 사직하지 말라 하며 남군이 5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으므로 물론을 기다려 물러갔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 행을 호조 참의로 윤희인을 예조 참의로 허귀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수문을 사헌부집으로 김정국을 사관은 사관으로 권벌 신년을 사헌부 장령으로 허위를 지평으로 이수동을 사관은 헌납으로 신광한을 홍문관 교리로 최산두 김광복을 사관은 정언으로 임권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수로 세 번째 기사 무과 이소는 감시관이 없기 때문에 출방하지 못하므로 집이 박수문 사관 김정국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는데 박수문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외관에 있었으므로 대관을 간 까닭을 아직 모르니 합사에 그 까닭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에 취직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접대 대관이 상사의 신하가 불화하여 원분하고 어그러져 다툰다 하였으므로 내가 보고 놀라워서 대신에게 의논하니 대신들도 그와 같이 어그러져 다툰다는 뜻은 신등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대저 신하가 불하여 어그러져 다툰다는 것은 쇠란한 때의 일인데 지금 대신 대간 시종들은 바야로 나라의 일에 힘쓰니 불화한 것이 아니다. 한두 사람이 시끄러이 의논하더라도 대간으로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하게 힘써야 옳은데 어떻게 먼저 소장에 발설하여 뒷날에 배단을 열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근일 시제에서 유생이 조정이 불화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당고의 일을 들기까지 하였으니 위에서 분별하여 조정을 진정하지 않으면 조정이 원분하여 불화하다는 것을 내가 꼭 믿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며 동로로서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작은 사고이겠는가. 대간을 갈면 사람들의 의혹을 풀 수 있으므로 묻 의혹을 진정하고자 하여 간 것이니 무슨 해로운 것이 있겠는가 하며 박수문 등이 아뢰기를 요즘 사습이 퇴폐하며 제 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들 윗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려 하지 않으니 구차하게 용납되려면 풍습이 크게 유행합니다.
이 때문에 전 대간이 이 폐단을 고치려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간하에 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지나친 것으로 여기는 의심을 위에 있는 사람이 지레 갖는다면 그 폐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대간이 이 폐단을 상소하여 논계하였는데 상께서 소 가운데 있는 말을 지적하여 말한 자를 문득 가셨으니 상께서 은관을 이렇게 대우 하시면 신등이 어찌 편안히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은의 소를 광언으로 돌리고 채용하지 않으면 공로는 절로 풀릴 터인데 한 사람의 광언을 믿어 이 행을 특별히 등용하셨으니 이는 대간의 공론이 꺾이고 이 성은의 말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제 그릇되게 대간을 갈았다는 것과 그릇되게 이 행을 등용한 과실을 사방에 포고하면 중외의 사람이 다들 이 성은에 광망하고 변란하는 말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상께서 정성을 기울여 잘 다스리기를 꾀하시고 은책을 맡은 자도 직분을 다하기에 힘쓰는데 이와 같은 광망한 사람이 선율을 넌저시 배척하려고 문득 변란하는 말을 하여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그르치고 아래로는 조정을 흔드니 그 임금과 신하를 이간하는 질책이 이보다 심할 수 없는데 상께서는 믿으시니 성덕에 크게 누가 됩니다. 이 성은은 본디 한낱 거칠고 방자한 무리로서 어쩌다가 과제에 올라 대간으로 충원되었었으나 물론이 받아들이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이 성은이 상수하기 전에 상의 뜻과 대신의 뜻이 다 이행이 편출된 것을 지나치다고 여겼으므로 이 성은이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을 맞추어 문득 이 소를 올렸으니 이 사람을 아울러 외방으로 내쳐서 왕법이 보이는 것이 지등합니다. 또 이행의 사람됨이 광명 정대하다면 어찌 사론의 의혹이 이와 같이 심하겠습니까? 드러난 행사를 보면 그 인물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은은 이 행의 원망을 씻어주고자 하였는데 상께서 문득 공론을 버리고 서둘러 받아들이셨으니 전대간이 상께 신용받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 알만합니다. 전일 연방에서 대간을 갈고자 할 때 입시한 대신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덕에 이와 같이 큰 과실이 있음을 보았으면 재상으로서는 광고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워낙 마땅한데 도리어 논개하지 않고 옳다거니 그르다거니 하여 마침내 과오를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는 대신의 잘못입니다. 신등의 뜻은 전 대간과 부합하며 이런 기회는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크므로 명패를 받고 예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결코 가서 출방할 수 없으며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박수문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능히 말하지 못하므로 김정국이 자기 뜻으로 아랜 것이며 뒤에도 다 이러하였다. 전교하기라 대간을 간 것이 어찌 이 성은의 소와 관계가 있겠는가? 또한 일시적인 상소와 같이 너그럽게 용서할 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조정이 불화하지 않은데도 어그러져 다투어서 불화하여 이 때문에 상하가 의심하고 인심이 정해지지 않으니 이는 사림의 행복이 아니요 또한 종사의 행복도 아니다. 위에서 그 시비를 논하여 대간을 간 것은 한 몸의 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다. 지비등이 말한 바는 전 대간의 뜻은 곧 우리의 뜻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조정의 불화를 오늘의 사실이라 하는 것인가? 또 이 행을 동반의 직임에 서용한 것은 그들 대신이 다들 그 가자도 도로 주어야 한다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가자는 반드시 사용할 만한 곳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인데 요즘 서용할 만한 빈자리가 없으므로 곧 서용하지 못하다가 어제 정사 때 비로소 동반에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지금 조정에는 본디 불화가 없는데 이 때문에 후 대간도 취직하지 않는다면 무슨 뜻인가? 하며 박수문 등이 세 번째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연방 때 상께서 대간을 꺼리는 기색이 계셨으나 입대한 재상 중에는 고집하여 다투어서 그 시비를 논하여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정중하지 않은 의논으로 상의 뜻을 맞추었다니 이는 조정의 행복이 아닙니다. 입대한 말이 저러한데 나와서는 다시 아뢰기를 대간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말뿐이요 어찌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대신의 본의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간이 폐단을 구제하자면 그 말이 절로 지나치게 되는 것인데 대간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변론하는 말을 믿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크며 국가가 위태롭고 망하게 될 조짐이 이미 여기서 싹 트는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이 성은을 외방으로 내치고 이 행의 직을 개정하시고
또 그르되게 전 대간을 간 잘못을 중요히 알려서 물리가 통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등이 취직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 대간의 시비는 다시 말아야 하거니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찌 모르겠는가. 이 형을 써용한 것은 이 성은의 소 때문이 아니다. 국가의 과시는 큰 일이니 또한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진조실록 30권 중요 12년 10월 2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무과 이소는 이제껏 출방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간 지비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으나 논사 때문에 가지 않으니 내일 전시를 어찌 해야 할런지 주소를 보내어 영의정 우의정에게 물어서 아뢰라. 진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박수문 등이 5번 아린 뒤에 물러가서 명을 기다렸다. 사실은 논한다. 박수문 등이 준열한 말로 몹시 가하여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다 김정국에게서 나온 것이다. 김정국은 김안국의 아우인데 강계하여 감히 시사를 말하는 것이 김안국보다 뒤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김가 형제라 하여 일컬었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대신이 의논들이 기를 무과 이선은 출방하지 못하고 대간이 또 사직하여 수가하지 않을 것이니 내일 정신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니 날짜를 물려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지평 이우가 사장을 올렸다. 그 장에 이르기를 신이 병 때문에 직사를 돌보지 않은 지 이미 반달이 넘으니 그 죄가 매우 중하므로 벼슬을 갈아주십사고 개청하였는데 외람되게도 급유의 명을 받게 되니 천은이 지극히 중합니다. 생각컨대 신의 직이 언관의 반열에 있어 시사를 보고서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으므로 지난번에 양사가 의논하여 소를 지을 때 참여하여서 마침 풍질에 걸려 상수할 때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가 실로 같은데도 이름을 쓴 대간만을 갈고 신의 직은 여전하니 신은 정상이 절박합니다. 신이 듣건대 이 변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고 제 변은 헛되이 생기지 않으며 화가 응하여 기가 화하여 조정이 위에서 화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화하며 천재의 자리가 바르고 엄령의 차스가 떳떳하니 모든 복이 이르고 상세가 이르는 것은 치세의 표상입니다. 괴는 기의 화가 어그러지는 것으로서 화가 어그러지면 반드시 마음에 어그러지고 기에 어그러지고 정사에 어그러져서 무사람의 뜻이 아래에서 어그러지니 천지가 바른 자리를 잃고 엄양이 떳떳한 차스를 잃은 것은 난세의 징상입니다. 신이 보건대 천지와 물괴가 요즘 더욱 심하여 10월의 천둥이 한여름과 다름이 없으니 전하께서 어찌 이것을 불러 온 까닭을 생각하지 않겠으며 지금 조정이 어찌 위에서 화를 다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화를 다하였겠습니까? 저중과 풍속이 조금이라도 불화하면 그 때문에 천재를 부르고 물괴를 부르게 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는 일입니다. 대적국가의 대정은 공론에 달려있고 조정의 기강은 대간에 달려있으므로 대간이라는 것은 공론이 달려있는 곳인데 요즘 대간의 일국의 공론으로 한 사람을 논하면 문득 간사한 말을 꾸며서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는 아무 대원에게 논박받고 아무는 아무 대원에게 논박받았다 하며 혐의적인 말에 둘러대어 비언어로 헛들고 경박하고 행실이 없는 무리가 어울려 떠들어서 사슬을 선동하여 반드시 대신을 의혹하고 상하를 이간하여 대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공론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니 이런 버릇이 일단 자라나면 억제할 수 없으며 공동한 잘못의 책임이 hom부로 돌아와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과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신등이 상소했어야 알겠습니까? 신등이 외람되게 언관의 반열에 채워졌으므로 천변을 두려워하고 시속을 분개하여 그 까닭을 논연하라는 것은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깊이 생각하여 불화의 단서를 밝게 살피시며 대신이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밝혀 묻 간사한 자에게 현혹되지 않아서 상하가 서로 닦아 괴이한 변을 거치게 하고
마음이 화하고 기가 화하여 천지의 화가 이르게 해서 천변의 경계에 응답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등의 뜻인데 전하께서는 불화한 까닭을 규명하지 않고 재변을 불러온 근본을 살피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를 말한 대간을 견책하여 가셨으니 신등은 참으로 몹시 애석합니다. 대가는 천하의 이목이 되는 간원이므로 품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것이 그 책임인데 어찌 시패를 보고 지레 요동하게 될 혐의 때문에 모호하게 잠잠고 말하거니와 의논하지도 않고 위망이 다가오는 것을 앉아서 보겠습니까? 국가에서 관을 설치한 까닭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화를 좋은 기회로 여겨 틈을 타서 이간하는 것은 과연 소인의 정상이니 임금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 정치가 이미 지극하여 조정이 화평하고 온갖 간사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되 그 사이 조금이라도 불화의 조짐이 있으면 반드시 내 정치가 부족하다. 내 정치가 닦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차차 규명하고 깊이 살펴서 화평에 이르게 하는 것도 도리를 힘쓰고 주야가 화평하고 천지가 이에 응하여 화하게 되는 것이요 조정에 불과한 행적이 있어도 무소인이 일어날 것을 미리 염려해 도리를 힘쓰지 않아서 그 때문에 간사가 끼어들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참되게 해야 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요즘 막대한 변이 위에서 일어나는데도 참되게 이에 응답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이를 말한 대가는 문득 가셨으니 재변을 당하여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에 매우 억울하십니다. 신은 눈이 어지럽고 걷기가 어려워서 골정에 나아가지 못하나 구고한 뜻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이미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였으므로 주애가 함께 해야 하니 신이 결코 재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라건대 신의 벼슬을 빨리 갈아서 구차히 대헌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면 못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이 언호에게 전교하기라. 이의 사정에는 답할 말이 많이 있으나 병이 있다 하니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하며 이 언호가 원중에 의논하여 아뢰기라. 재상과는 다르니 주소를 보내어 답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나으면 와서 명을 들을 것입니다. 하였다. 진저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 첫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지비와 사간이 밤이 깊었으므로 물러가서 명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사직의 예인이 명소해야 마땅함으로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소하되 이렇게 말하라. 전대가는 조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나 거리에서 떠드는 의논을 소차에 써서 인심을 동요하게 하였으니 아주 놀라운데 후 대간도 이 때문에 사직하여 국가의 과실을 멈추게까지 하니 더욱 놀랍다. 또 대간이 이를 논하에 입게 하였는데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문득 물러갔으니 또한 놀랍다 하겠다. 또 홍문관과 대간은 일체인데 조금도 서로 어긋낸 일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기를 어렵게 여긴다. 홍문관도 언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도리어 대간의 논핵을 받으니 또한 놀랍다 하겠다. 빨리 나와서 출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해 두번째 기사 이후에 사장을 정원에 내리고 일렀다. 이 사장은 돌려주도록 하라. 또 대간에게 병이 있으면 정교의 뜻을 아전에 시켜서 말할 수 없고 관원을 보내어 말할 수도 없으니 병이나 예고를 한 뒤에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도록 하라. 진저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해 세번째 기사 작년 신년이 아뢰기를 전대간의 일을 논할 점에 지나친 데가 있었을지라도 문득 언관을 갈았으니 듣는 사람으로서 누구인든 놀라지 않겠습니까? 전대간이 말한 것은 신도 그것이 공론이 아닌지를 모르겠으니 어찌 감히 취직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대간이 거리에서 떠드는 말을 취하여 인심을 동요시켰으므로 갈아서 진정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대간이 어찌 이 때문에 다시 사직할 수 있는가? 취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저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해 네번째 기사 장원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집이 사간 등이 지금까지 예획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에 대간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문득 물러갔으니 놀라우며 대간 시종이 조금만 서로 어기면 서로 용납하기를 어려워한다 하신 몇 가지 말씀을 온편지 못한 듯합니다. 어제 대간이 물러가서 명을 기다린 것은 사직한 것과 다름없으니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물러간 것을 그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집이 사간이 논한 것은 홍문관을 논핵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거건을 하지 않은 것을 논하였을 뿐인데 언세가 마침 그렇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대간이 만약에 놀랍다고 하신 분부를 들으면 더욱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몇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입기한 언사에 대하여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물러가서 명을 기다린 것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홍문관도 이 일을 논집하는데 대간은 그건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내가 그것이 논핵하는 것이 아닌 줄을 몰랐으므로 역시 전하게 한 것이다. 이제 아랫바가 이러하니 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그 몇 가지 말만 뽑아서 전하니 박수문, 김정국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은 어제 반복하여 이미 다 논개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생각해보아도 전 대간이 인심을 동요시켰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소가운데 지나친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언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바인데 상께서 정교하신 말씀이 이처럼 준절하시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그늘 아래 사람의 뜻이 막혀 쌓여도 징계하지 못하니 행여 면대하게 해주시면 아직 아뢰지 못한 뜻을 아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한 5번째 기사 신년이 3번 사직하고 또 면대를 청하니 박수문, 김정국 신년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자의 홍 면대한 때가 있었으나 그것은 대개 언사가 지극히 번거로워서 성전색이 낱낱이 전에 아뢰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위에서 그 뜻을 다 알고 이래서도 그 뜻을 다 아뢰었으니 무슨 깊은 뜻이 더 있겠는가. 반드시 면대할 것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 6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김정희 아뢰기를 대간을 가는 일을 논하는 날에 신등이 상교가 지당하다는 말을 한 것은 대간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께서 지금은 어그러져 다투지 않은 때인데 대간이 어그러져 다투어 불하하다고 하므로 진정하기 위하여 갈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며 신등이 이를 지당하다고 한 것인데 이제 대간들이 지당하다고 한 말을 그러다 하고 또 극론하지 않은 것을 탓하니 신등이 시종의 바늘에 있으면서 잘못을 힘껏 아뢰지 못하였으므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번에 대간을 간 것이 어찌 헤아리지 않고서 한 일이겠는가. 내가 진정하고자 하여 간 것이다. 그날 홍문관이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지금 대간이 도리어 그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다. 어찌 이 때문에 대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해 7번째 기사 김정등이 아뢰기를 그래 상하의 뜻이 막힌 듯합니다. 이미 자주 경련에 납시지 않고 또한 대간의 면대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천의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늘 황당한 소가 청을 어지럽힌 것은 다조종을 어지럽히고 사림을 해치는 말이니 상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 신등은 시종의 바늘에 있으나 경련을 열지 않으므로 회포를 아뢰지 못하여 스스로 답답할 뿐입니다. 대간이 면대를 청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래 사람의 뜻을 두루 아뢰고자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성은의 상소가 입계한 뒤에는 내가 여러 날 주강, 석강에 나아갔으며 그 뒤에는 감기를 앓아서 조섭하고자 하였고 이제부터는 뜸한 듯 하나 오늘은 대간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조강에 나가지 못하고 조강에 나아가고자 할 즈음에 기후가 다시 고르지 못한 까닭에 면대를 허락하지 못한 것이다. 접대 대신을 연방하던 날에는 바로 대간이 상소한 일을 물었으므로 입대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시종들은 이미 내 뜻을 알았을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해 8번째 기사 제주 목사 정건이 진을 버려두고 집에 왔는데
대신에 아림에 따라 주문하라고 명하였다. 인조실록 30건 중종 12년 10월 21일 개해 9번째 기사 박수문, 김정국 등이 다시 면대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며 아래기라. 신당은 결코 취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류를 서경하여 군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하고 물러갔다. 신년도 다시 면대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아서 물러갔다. 중조실록 30건 중종 12년 10월 21일 갑자 첫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정은 최산두는 사간 김정국과 상패해야 하는 법이므로 정원을 갈아야 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0건 중종 12년 10월 22일 갑자 두번째 기사 대전과 진궁에서 승정원과 홍문관에 선언을 내리다. 현조실록 30건 중종 12년 10월 20일 갑자 세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조원기가 장계하였다. 나주 사는 진사 박귀오는 효행이 있고 거상을 잘하고 정심 정도를 지키며 부안 사는 진사 김석홍은 아비의 상을 한결같이 가례에 따라 치르고 상기를 마치고서는 어미의 뜻을 받들어 효도함으로 모두 향리에서 축복받습니다. 중조실록 30건 중종 12년 10월 23일 을축 첫번째 기사 대사 남건이 아래기를. 대간으로서 동렬이 다 갈리면 혼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신이 재직하는 것은 미안함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를 올릴 때의 경이 참여하여 들었더라도 뒤에 그 가운데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이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채직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 소유스럽지 않은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4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으므로 물러갔다. 중조실록 30건 중종 12년 10월 23일 을축 두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반드시 격절한 것이니 어찌 지나친 말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전 대간에게 잘못이 없었는데도 갈아서 천의를 보이셨으니 뒤에 대간으로서 누가 감히 말을 다 하겠습니까. 이 성은의 손은 조중의 상하를 변란하고 의욕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마땅하며 언로에 방해될까 염려하여 감히 죄 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상께서 비록 이 소를 믿지 않는다 분부하셨으나 대간을 죄다 갈고 특별히 이 행을 서용하셨으니 이 성은의 소가 이미 시행된 것입니다. 이 행이 나라를 그르친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겠으나 전 대간도 공론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찌 소견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으면 천천히 서용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명하여 곧 서용하게 하셨으니 아마도 대간을 그러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또 연방하던 재상들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대간의 지나침을 논하여 상께서 미워하시게 하고서 물러가서는 갈지 말기를 청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참뜻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에게 지나친 일이더라도 워낙 너그러이 용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래 지나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하나 워낙 한 개인을 위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성은의 소가 없었더라도 조정이 불허한다는 말을 내가 어찌 논하지 않았겠는가. 대간은 기강을 유지하고 조정을 정숙하게 해야 할 터인데 거리에서 떠드는 의논을 가지고 중예를 선동하여 도리어 조정을 시끄럽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인가. 대간을 가는 일이 중대하다고는 하나 조정이 안정되어야 대간도 직분을 다할 수 있거니와 조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관계되는 바가 더욱 중대하므로 내가 매우 놀랍게 여긴 것이다. 이 뜻이 사이에 있는 것이겠는가? 공이 있는 것이겠는가? 경등히 깊이 생각해보면 내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행은 내가 어찌 서둘러 서용하고자 하였겠는가? 나라를 그르친다는 이름은 지나치거니와 대간이 고집하는 참뜻을 모르겠다. 대신들이 공의에서 서용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마침 참의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서용을 명하였는데 아랫사람이 의심을 둘 줄은 몰랐다. 대신의 공론에 따라 서용하였으니 이 성은이 소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하였다.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3일 을축 세번째 기사
남곤을 우찬승으로, 이유청을 대사헌으로, 유운을 동부승지로, 정수강을 대사승으로, 문계창을 지평으로, 심의흠을 정언으로, 최산두를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3일 얼추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자 김정 등이 상소하기라. 생각하건대 잘 다스리는 도는 다름이 아니라 군주와 소인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에 군자의 도가 자라고 소인의 도가 사라지는 것을 태라 하고, 소인의 도가 자라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것을 비라 하였습니다. 태하면 천지가 화합하고 만물이 통달하니 나라도 따라서 다스려지며, 비하면 천지와 만물이 어그러지고 막히니 나라도 따라서 어지러워집니다. 한 번 사그라지고 한 번 자라는 깃털에 천지가 화합하고 어그러지며 만물이 통달하고 막히며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달려있으니, 임금으로서 환히 살피고 밝게 가려서 태를 조장하고 비를 소멸하는 도리를 늘 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밝은 임금은 다른 직사가 없고 오직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것을 직사로 삼았으니, 잣단 사무에 대해서는 대개 생각을 번거롭히고 지혜를 수고롭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군신이 서로 화합하여 치도가 늘 순응하고 천지가 늘 화합하여 만물이 늘 통달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은 반드시 소인을 좋아하고 군자를 싫어하며 치안을 싫어하고 난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나, 난망이 잇따르고 몸도 보전하지 못한 것은 대개 일찍부터 살피지 못하고 밝게 가리지 못한 때문입니다. 살피고 가리는 깃들은 이처럼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이 성은의 상소는 뜻을 엄험하게 세워 그 말을 꾸민 것이 현란하고 혼잡하니, 이행을 구호할 뿐 아니라 그 뜻은 실로 조정을 어지럽히고 선율을 모함하여 위로 성질을 요동하고 아래로 사기를 저해하려 한 것이니, 참소하는 간사한 정상이 드러났습니다. 그 소 가운데 나라를 어지럽히고 선율을 모함한 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에 이르기를, 금세에 있어서 정치하는 자들이 선치를 서둘러 한 걸음에 요순의 경력으로 나아가려 한다 하였으니, 이는 선유가 선치를 바라는 마음을 모함하고 전하께서 옛도리를 사모하여 잘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막아서 느리고 게으른 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서둘러야 할 것이 선치가 아니겠으며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요순의 경력이 아니겠습니까? 선치를 서두르고 요순을 기약하는 것은 워낙 군자의 상사이며, 소인이 군자를 배척하여 그러다고 지칭하여도 마침내 군자의 성실을 엄폐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그 정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공명고가 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위 한 사람은 역시 순과 같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저 요수는 당초에 남과 다른 이가 아니라 다만 인륜이 지극한 이일 따름입니다. 능히 인륜을 다함에 또한 요순과 같은 것이니, 하늘에 올라 허공을 타고 다니는 인류가 같다고 생각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치평을 바란다면 요순을 준칙으로 삼아서 이를 때까지 그만두지 않아야 하니, 비록 순서를 밟아서 봐야오고 점차로 나아가야 하므로 지레 이를 수는 없을지라도 지극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이르기를, 우탕문무가 급급하고 중리가 황황한 것이 이미 오래다 하였는데, 이른바 급급황황이라는 것이 선을 행하고 치평을 바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빠른 공효를 보려 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옳거니와, 그 치평을 구하는 도리와 선치를 행하는 일은 급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저기하에 국정을 도모하신 지 이제까지 12여 년 동안 치평을 구하는 마음이 워낙 간절하셨으나, 만약에 옛것을 사모하기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3대 이하 임금이 치평을 급하게 구하려고 근심하지 않고 치평을 느리게 구하려고 근심해야 할 것이니, 임금으로 하여금 정치에 소홀하고 구섭을 따라 구차하게 넘어가며 세월을 허비하여 마침내 위란하게 되는 것이 이 말에서 싹 뜨는 것입니다. 또 의원이 병을 고칠 때는 그 병의 형세와 알맞은 약을 살펴서 제때에 써야 하는데, 병이 급하지 않은데도 조율한 약을 쓰는 것은 참으로 용렬한 의원이며, 병이 급하여 죽게 되었는데도 완화한 약을 쓰고 또 급히 쓰지 못한다면 살아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가 패조를 겪어서 사료가 상심을 잃고 풍속은 선교가 부족하여 염치가 없어지고 기강이 풀렸으며 변방에는 우환이 많아서 백성의 고달픔이 지금 극도에 달하였으니, 이는 죽어가는 병인데, 만약에 신돌의 한비의 혁명의 학술로 다스린다면 조급한 약과 다름이 없으니 워낙 설 수 없겠으나,
제왕을 일용하는 평상이 도리로 급하게 구제해서도 안 되겠습니까? 화평한 약을 주고 가는 병에 쓰되 급하게 쓰지 않으면 구제하기 어려우니 지금 전하께서 지평을 구하는 마음이 이와 같으신데 성은만이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죽음을 보고만 있고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뜻을 기울여 치평을 서두르는 것을 싫어하고 방자하여 안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따라서 제 뜻과 욕심을 마음대로 부릴 터전을 만드는 것은 소인의 본정이니 조고가 진 이세를 권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자가 정색하고 조정에 서서 기강을 바로잡고 떨쳐서 조정의 상하가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오게 하고자 한다면 어찌 소인이 즐거워하겠습니까? 시기하여 교묘하게 배척하는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국가가 폐조 이래로 조정의 피로 더럽혀져서 현우가 뒤섞이고 습속에 퇴폐하여 재물을 탐내고 절도 없이 즐기되 예사로 태연이 예사로 여기니 이는 소인에게 다행한 일이었는데 근자에 조금 징화하여 변혁하는 일이 있으니 소인의 마음에 마땅히 거스리고 어그러질 것입니다.